자,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인데 아는 단어도 나왔어요. 이산확률 변수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확률 변수,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사건의 횟수, 그 횟수를 셀 수 있는 것들. 확률 변수, 어떤 시행에서 벌어진 결과물이 실수값에 대응될 때 그 실수값을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데 그 셀 수 있는 실수값, 이산확률 변수. 기대값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지만 표준 편차는 들었죠? 중3 때 배웠잖아요. 분산의 루트 씌운값, 표준 편차. 기대값은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영어의 이제 expectation의 줄임말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보통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평균의 의미가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쓰는데 보통 간단한 표현일 때는 이렇게 써요. 영어 mean의 줄임말, small m을 써요.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쓸 때는 누구에 대한 평균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요. 그 expectation 앞에 이제 줄임말 ex, x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 확률 변수 x를 제곱한 값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가 붙으면 가로 안인 거의 평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보면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을 구하는 방식인데 보통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산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개수로 정의하거나 이렇게 끊어서 나누어서 쓸 수 있었죠.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값을 쓴 겁니다. 위에는 확률 변수를 순서대로 쓴 거고 아래는 그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값을 써준 거예요. 번호는 그냥 서로 맞춰놓은 거고. 이랬을 때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 얘랑 곱한 다음에 얘랑 곱한 다음에 얘랑 곱한 다음에 모조리다. 확률 변수 x와 확률 p를 곱한 다음에 그들의 총합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우리가 많이 푸는 건데 어떤 숫자의 뭐 평균 계산하시오 할 때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쉬운 걸 할게요. 1, 2, 3. 평균 얼마예요? 3이죠. 그렇죠? 뭐 그런 뜻이잖아요. 평균. 근데 얘가 2개 있고 얘가 3개 있고 얘가 2개 있어요. 각각의. 그럼 얘는 2 곱하기 1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이 평균 얼마일까요? 얘는?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계산 좀 해줘봐. 얼마죠? 다 더하면? 14인가요? 14. 14를 위에 숫자 다 더하면 몇 개요? 7이죠. 이렇게 돼요. 평균.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게 우리 반에 1점 받은 사람이 2명 있어. 2점 받은 사람이 3명 있고 3점 받은 사람이 2명 있어. 이 사람 계산하기 편하게 대칭을 써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평균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1점 받은 사람이 2명이니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겠지. 1점 받은 사람이 2명. 2점 받은 사람이 3명. 3점 받은 사람이 2명. 점수를 지금 우리가 인원수를 앞에다 쓰고 점수를 뒤에다 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게 총점을 계산하려면 다 더해야 되고 이걸 뭘로 나눠야 되죠? 2, 3, 4의 합으로 나누는 거죠. 2, 3, 2의 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평균이 2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을 계산할 때 이 분모가 이건 7이었잖아? 근데 이게 분모 하나에 분자가 여러 개니까 이렇게 쪼개도 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맞지? 그치? 근데 쪼갤 때, 여기 처음에 쓸 때 7분의 2 곱하기 1인데, 얘를 7분의 2 곱하기 1 이렇게 써도 괜찮죠? 1을 앞에다 쓸까요? 네. 이렇게 써도 괜찮죠? 얘는 7분의 2 곱하기 3. 2 곱하기 7분의 3. 얘는 3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3. 3 곱하기 7분의 2.
뭐 이래도 되잖아? 어차피 이래도 답은 2인 거니까. 이거 쓸 때 1 곱하기 7분의 2, 2 곱하기 7분의 3, 3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니?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1이 뭐죠?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얘네가 받은 점수. 아까 말한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 변수. 주어진 확률 변수값. 1점 받은 사람, 2점 받은 사람, 3점 받은 사람. 점수. 이렇게. 그럼 얘는 뭘까? 7분의 2는 그 1점 받은 사람의 확률값이에요. 총 7명 중에서 2명이잖아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러면? 7명 중에 3명. 확률값이에요. 이 2점 받은 사람의 확률값. 3점 받은 사람의 확률값 7분의 2.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확률 변수로 보고 뒤에 있는 거 없었는데 확률값으로 보면 돼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셨을까요? 너무 대충 써졌나요? 아까부터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너무 대책 없이 너무 긍정적이라. 아니, 간단한 내용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쓰기는 막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그냥 내 생각만 간단하지 여러분 듣기에는 확률 변수 x를 1로 잡아요. 2로 잡고 3으로 잡아요. 근데 우리 반 인원수가 7명인데 여기 몇 명 있냐면 1점 받은 사람이 확률 밑에서 쓸게요. 이게 확률 변수야. 가지고 있는 어떤 확률 변수.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걔가 갖는 실수값 1, 2, 3 점수도 괜찮고 뭐 개수도 괜찮고 아니면 뭐 뭘 시행했더니 뭐 한 번 나왔다, 2번 나왔다, 3번 나왔다 그런 횟수로 봐도 돼요. 확률 변수 x. 그다음 개수를 써요. 개수. 몇 개씩 있습니까? 얘 2개, 얘 3개, 얘 2개. 총 7개. 그 다음에 확률값을 쓰시오. 그럼 1이라는 확률 변수를 갖는 확률값은 7명 중 2명이니까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 이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평균 구할 때 이렇게 쓰잖아. 1의 횟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그러면 1 곱하기 2 플러스 2의 횟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 2 곱하기 3. 3의 횟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3 곱하기 2. 근데 평균 구할 때는 그 횟수와 총합을 7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평균이라는 거야. x에 대한 평균, 기대값. 근데 평균 계산할 때 다 찢어 놓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찢어 놓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1 곱하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를 상황상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래도 상관없잖아요. 얘를 플러스 2 곱하기 7분의 3 플러스 3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 찢을 때. 근데 찢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 1이 여기 있는 확률 변수, 여기는 7분의 2는 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값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쓴 게 첫 번째 확률 변수를 x1이라고 하자. 두 번째 x2, 세 번째 x3, 첫 번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값 p1, 두 번째 확률값, 세 번째 확률값. 결론 얘는 쓴 게 x1 곱하기 p1 플러스 x2 곱하기 p2, x3 곱하기 p3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균이라는 얘기야. 또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확률 변수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값, 확률 변수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값. 이 상황을 다 더하면 평균값이 나온다라는 이런 수학적인 약속인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여러분이 선생님 시그마를 막 강조해서 막 꾸역꾸역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배우는 수업과 연관이 돼요. 이거를 뭐라 쓸 수 있죠? EX를 쓰다 보니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의 합이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의 합이라면 시그마로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지. 시그마 뭐라고? 시그마 약속, 시그마 변수를 둔다. 근데 책에는 보통 K랑 안 쓰고 이럴 때는 여기 써있죠.
i라고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시그마 변수를 네 마음대로 잡으면 된다고 했잖아. 시그마 변수를 i로 잡아요. 그 마지막 항은 n항까지 합이니까 n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는 이거는 x1, p1. 이게 일반항. 저 일반항 자리에 i를 대입하는 게 일반항이 되죠. 새로운 일반항은 변수가 n이 아닌 i인 거니까. 그럼 xi, pi.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보신 바와 같이 EX라고 씁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한글로 써드릴게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식에서 이 X에 대응하는 거는 얘 아닌가요? 얘가 확률 변수 X를 표현하는 관계식이죠. XI. 여기 1, 2, 3, 4 들어가면서 X1, X2, X3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확률 변수 X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전체 시그마식이 X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그럼 시그마 PI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그냥 평균이란 말로 표현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시그마 PI, 얘가 평균이에요. 그런 의미죠. 평균.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시그마 PI, 평균. 됐죠? 그럼 만약에 이게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쓴다면 그럼 얘를 시그마로 바꿔 쓰면 어떻게 쓸까요? 평균이잖아, 어쨌든. 이가 써졌다는 얘기는 기대값인 평균값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럼 평균의 시그마 표현은 i가 1부터 n까지 pi. 이게 평균의 표현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그 대상이 있다는 얘기. 누구에 대한 평균입니까? 확률 변수 x 제곱이네요. 그럼 여기는 xi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x 제곱이라는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모 그러면 쓸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 한 다음에 여기다 네모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게 네모의 평균이라는 수학적 기호가 돼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 그냥 여러분의 오히려 이해도를 도우려면 그냥 얘만 설명하면 돼. 야, 얘들아, 간단한 예만 살짝 보여주고 이렇게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잖아? 그럼 평균이 돼. 알겠지? 외워? 하면 되는데 이제 통계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사실 저런 거 낱낱이 파고들어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됐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일단은 여기는 정리하는데 헷갈리면 집에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자, 이제는 그냥 평균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은 표준 편차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표준 편차는 분산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통계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죠. 하나는 대표값을 배우고 하나는 삼포도를 배우죠. 이 교과를 중학교 때 했었어요. 중3 때 니네 했잖아. 중3 때 대표값 종류 몇 종류? 빨리 대답해. 몇 종류야? 몇 종류야? 그치, 세 종류지. 대답 잘했어. 세 종류예요. 뭐였죠? 평균. 그 다음 뭐죠? 그렇지, 중앙값. 또 하나 뭐예요? 맞아요, 최빈값. 참 힘들다, 그렇죠? 세상 살기 참 힘들어요. 네. 네 대답을 기다리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대답 안 기다리고 이렇게 마치 네가 대답한 건 얘기하면 내가 행복해지거든. 어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탁해, 해담씨. 3포동 2개 배웠죠? 뭐 배웠어요? 분산이 루트 씌운 표준 편차를 배웠어요. 둘의 의미가 다르죠?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오면 이건 안 배웁니다. 이건 아예 다루질 않아요. 중학교 때는 이런 걸 다뤘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결론은 평균과 이거 두 개가 핵심이에요. 얘는 어차피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통계는 기본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잘 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럼 남은 건 평균은 대충 알아차렸잖아. 그럼 삼포도가 뭐냐는 거지.
이것부터 해야 되나? 낱낱이 해야 되니까. 대표값은 뭐야, 그러면? 세담씨, 대표값이 뭐야? 대표값이요. 그렇죠. 대표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치? 대표하는 값이야. 우리 반 학생이 있어요. 30명 있어. 근데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이번 시험에서 수학 몇 점 받았니? 그럼 각각의 30명이 자기 점수를 말하겠지. 근데 그 30명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통계 자료로 쓰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 3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점수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평균이라는 거죠. 싹 다 더한 다음에 인원을 나누는 거예요. 중앙값은 점수 작은 애들부터 점수 높은 애들까지 쫙 별한 다음에 정중앙에 있는 값. 걔를 우리 반의 대표값이라고 치자. 이런 건데 정중앙의 값이 한 개야. 근데 한 개라는 얘기는 이 자료가 홀수개일 때는 정중앙이 하나밖에 없죠. 자료가 세 개야. 그럼 정중앙은 두 번째잖아. 그래서 자료가 짝수기 아까처럼 30명이잖아. 그럼 짝수개면 정중앙이 하나 나오는 거 두 개가 나와요. 그럼 그 두 개는 14번째와 15번째를 더한 다음에 그죠? 2로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중앙값이고 최빈값은 가장 많은 점수라는 거지. 점수 조사해봤더니 애들이 전부 다 95야. 한 명만 90이야. 그러면 이제 대표값을 그냥 95로 하자. 너무 많은 애들이 95를 받았으니 그냥 95로 하자. 이게 최빈값인데 일반적으로 대표값은 평균이 제일 많이 쓰이죠. 그래서 대표로 값을 평균율을 많이 하게 되고 3포도는 뭐야 그러면? 뭐가 3포도야? 종류는 두 종류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3포도라는 걸 뭐 이해를 해야 될까? 뭐가 3포도야? 이 단어가 이렇게 끊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끊어있는 거잖아. 3포도. 이렇게 끊어있으면 이상하게 된다? 산포도. 뭐, 니 돈 주고 샀다는 거야? 아니면 산에서 난 포도라는 얘기가 뭐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끄는 거죠. 3포도. 3포는 뭐예요? 흩어진 도. 정도란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주어가 빠졌잖아. 흩어진 정도? 뭐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 뭐에 대해서? 대표값. 대표값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를 따지는 게 3포도예요. 근데 대표값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이니까 우리는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흔히 니네 선생님께서 뭐 많이 해? 학교 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점수 말할 때, 야, 이번에 우리 반 수학시험 꼴등이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들 진짜. 야, 우리 반이 수학 꼴등이야. 니 진짜 공부 안 할래? 그러면 하면서 이제 각자 이제 물어보죠. 주희, 우리 반 평균 70인데 너 몇 점이야? 주희가 저 85인데요? 아유, 주희 그래. 잘했어. 주희는 평균보다 15점이 넘잖아. 그걸 편차라 불러요. 편차. 평균과의 차이. 계산법은 네가 구해낸 점수. 그걸 뭐라 그러죠? 별량이라 그러죠. 그렇지. 공부 안 하는 거죠. 별량.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걸 두 글자로 편차라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자료, 네 점수, 몸무게, 키 이런 거 전부 다 별량이 되죠. 내 점수 빼기 평균 그럼 별량이 돼요. 편차가 돼요. 편차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점수를 봤을 때 잘했다는 얘기지. 조윤재 학생 몇 점이에요? 그랬더니 조윤재는 뭐 90점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70인데 90이니까 편차 플러스 20. 우리 반 평균에 도움을 준 친구. 여기 다음 제 이름 나오나요? 아니? 아, 다행이다. 임준영 씨 몇 점이에요? 그랬더니 임준영 씨는 50점이요. 그러면 편차 마이너스 20. 너 이 새끼 너 때문이야. 우리 반 평균 떨어진 게. 전해담 씨 그랬더니 저 밀렸어서 이번에 10점 나왔는데요. 편차 마이너스 60. A점. 미안하다. 농담이다. 농담. 미안해. 쓸데없는 농담해서. 네. 이 몇 점이야? 100점이요. 와. 편차 플러스 30. 야, 100점. 야, 박수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경우는.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우리 반 각각 너희들 편차가 얼마니? 그랬더니 각각의 편차를 말했는데 마찬가지야. 편차가 너무 제각각이잖아. 그래서 이 편차도 통계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걸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되는 점을 그걸 찾고 싶다는 거지. 아까랑 대표값이랑 똑같아요. 각각의 점수가 다 다르잖아. 이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별량을 대표하기 위해서 평균을 잡았죠. 이번에는 별량이 아닌 편차를 대표하기 위해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편차의 평균이 뭐니? 싹 더한 다음에 인원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편차의 총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편차의 총합이 항상 얼마죠? 0이에요. 그렇지. 0이 돼. 편차의 총합이 0이야. 왜? 더하고 빼고만큼 평균이 나타나는 거든.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밑에 그 점수만큼 낮은 애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편차를 다 더하다 보면 0이 돼. 그럼 항상 합이 0인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항상 평균이 0인데? 편차가 얼마씩 벌어졌든 그 별량값이 몸무게든 키든 점수든 항상 편차의 총합은 0이다 보니까 편차의 평균이라는 개념은 통계 자료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차의 대표값을 잡고 싶은데 일반적 평균으로 안 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0 나오는지를 고민한 거야. 편차의 대표값인 걸 찾고 싶은데 합이 맨날 0이네. 왜 그렇지? 아, 플러스만큼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 중에 대학교 가시면 절대값을 씌우는 방식도 있고 지금은 제곱을 시키는 겁니다. 편차를 제곱시켜서 음을 양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 편차의 제곱을 계산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의 대표값을 그냥 편차의 대표값이 아닌 편차의 제곱의 대표값, 달리 말하면 편차의 평균이 아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0 안 나올 테니까. 근데 분산을 구했으면 됐지 왜 흩어진 정도를 계산할 때 표준 편차는 왜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얘가 원래 편차값이 양음이 존재했던 값을 제곱시키는 바람에 다 양으로 바뀌다 보니까 원래 3포도보다는 값이 변화가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원값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제곱이 됐으니 여기다 루트 씌우면 원래 값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는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고 원래는 사실은 이제 단위값을 맞추기 위함인데 이건 너무 설명이 어렵고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닌데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면 이 편차를 제곱시키는 바람에 값이 많이 이렇게 점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래 값을 차분하게 내려앉히려고 그냥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는 빨라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대학 가서 통계학 공부하실 때 우리 예전에 저희 학교에 근처에 있었던 강한 수학 선생님은요 비슷한 값을 막기 중에서 루트 씌웠다던데요. 그러면 대학 교수님이 혼내요. 엉망으로 배웠구나 그런다고. 네,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벽한 이해는 그게 아닌데 그냥 너무 그 얘기를 하면 교과를 벗어나는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말한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공에서 그때 다시 배우면 되고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좀 전에 배웠잖아.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니까.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선생님 편차라는 건 뭐였죠 아까? 다시 생각해봐. 편차가 뭐였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지. 별량에서 지금 말하는 별량은 확률 변수를 말하죠. 확률 변수에서 그렇잖아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 그게 편차야. 걔를 제곱해. 맞지? 근데 아까 평균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시그마를 갖다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 맞니? 이러면 가운데 있는 값의 평균이라는 의미가 쓰인다고요. 앞에 있는 수업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시그마로. 그럼 봐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두 글자로 분산이라 부르는데 분산을 이거 살짝 지울게요. 분산을 수학적 교로는 VX라고 써요. 원래 벨리엄 근데 그냥 그런 뭐 영어식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전에 누가 왜 V인가요? 그랬어 누가 옆에 있는 친구가 분산이잖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빵 터져가지고 내가 분산이잖아 이 바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기발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잘 써먹어요. 분산이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VX라고 표현해요. 근데 VX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 이건데 좀 이따 보면 뭐라 나오냐면 분산을 처리할 때 실제로는 분산 자체 값을 구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아서 분산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관계식을 막 적용시켜요. 여기 공식도 나와. 바로 밑줄에 나올걸? 이렇게 나올걸?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한글로 기억해야 돼. 뭐라 기억해야 되냐면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기억해요.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두 글자로 한글로 분산이에요. 근데 갑자기 분산 공부하다 말고 이건 어디서 태어났냐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죠? 이거 정리하면 돼. 이 시그마식. 선생님이 시그마 마지막 파트를 굳이 막 꾸역꾸역 막 6시 넘어갔는데 꾸역꾸역 딜을 한 게 이거 설명하려고. 교과과정상 이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세요. 배운 대로 합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이걸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pi가 되죠? 시그마는 분배할 수 있다며. 하나씩 찢어놓는 거예요. 찢어놔? 그럼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제곱 pi 이렇게 찢어놔요. 이건 상수래매. 그치? i가 있는 것만 이렇게 쓸게요. 죄송해요. 이게 i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i의 제곱. 얘도 i의 제곱. i 이렇게. 여기를 xi 이렇게 쓸게요. 그래야 이제 i가 적용되니까. 아까처럼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i가 적용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xi의 제곱 이렇게. 그럼 i가 확률 변수라 이 x는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못해요. 근데 이 m은 i가 없는 시간이니까 상수라 바깥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m 곱하기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가 붙여야 돼요. 플러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제곱 pi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써요. 얘가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시그마 pi는 평균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가운데가 그걸 알아야 돼. 가운데가 확률 변수 i에 대한 어떤 시그마 변수죠. 시그마 변수 i에 대한 뭔가 관계식이 와. 그럼 그 관계식에 대한 평균을 뜻해. 알겠지? 그냥 시그마 pi가 평균이라는 뜻은 아니고 가운데 시그마 변수 i에 대한 관계식이 오면 그 관계식에 대한 평균을 뜻하는 표현이 돼요. 이건 앞에 이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그 내용이 이제 접목이 된 거고. 그럼 얘를 좀 멋지게 써보면 이래. 확률 변수 x에 제곱한 거잖아. 확률 변수 x를 제곱했는데 그게 평균이래. expectation, 기대값을 갖다 붙여요. 그럼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는 기호가 돼요. 얘가, 이 자체가. 됐니? 근데 이 m은 뭐죠? 아까 말했잖아. 이 m은 평균이라는 단어를 두 개로 쓴다고 그랬죠. m이라는 단어도 쓰고 ex로도 쓰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평균이야. 근데 이것도 뭐야 그러면? 이것도 평균 아니야? 아까 제일 처음에 배울 때 확률 변수에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평균이라고 배웠지. 그럼 여기는 ex를 m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ex로 써도 되고 m으로 써도 되고. 일단 m으로 먼저 쓸게요. 그럼 m과 m을 곱하면 마이너스 2m 제곱이 돼요. 얘는 뭐니? 얘는 상수잖아. 근데 시그마 이게 i로 표현되는 시간이 아니고 상수잖아. 그럼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라는 조건이 뭐냐면 i에 1 집어넣어봐요. p1, p2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죠? pn까지. 이게 뭐니? 확률의 총합이지. 확률의 총합이 얼마예요? 1이야 1. 얘는 그냥 1이 돼. 그럼 얘만 남다는 얘기죠. 플러스 m만, m제곱만. 붙여서 보면 2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m제곱. 평균의 제곱인데? 그래서 이 식이 나와요. 평균의 제곱, 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이. 사실은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